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 결의하듯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다 모여가지고, 네, 대신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듯이 그런 거죠. 네. 유한에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 가나다라바 사람들이 한 거니까, 네, 이사가 있더라도, 네, 이사가 필수가 아니죠. 유한회사는 이사가 필수도 아니고, 만약에 이사가 있더라도 유한회사에 그냥 사원총회, 그 가나다라바가 다 모여가지고 사원총회 하면 되죠. 다 모두 모여서 의사결정할 수 있죠. 모든 상황에 간에 당연히 결의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그냥 다 저기 하고 국민들이 5천만 명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모여서 결의할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 이전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적이었습니다. 뭐 이거 사실 뭐 상법 문제라고 봐도 뭐 무방하죠. 네. 근데 약간 그냥 상법의 연장이다. 상업등기법도 상법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상업등기법은. 여기 뭐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이것도 564조 다 상법 조문 문제죠. 다 조문 문제예요. 네. 유한회사의 등기, 이제 이게 상업등기 규칙 155조 이렇게 이제 상업등기법이랑 상업등기 규칙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이렇게 취소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제공해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 네. 이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결의 신청할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네, 그렇죠? 주주총회가 있으면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을 거고,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 의사록이 있을 거고, 사원총회를 열었으면 사원총회 의사록이 있을 거고,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이 있는 데니까 주주총회고, 예,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들이 모여가지고 가나다라마, 소수의 아는 사람들 지인들끼리 모여서 이 사람들이 사원이니까 사원총회 의사록 제공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한회사의 등기 파트에 있어가지고 가져왔고 봐봤고, 자, 그다음 이제 문제 40번, 이제 주식회사의 사채 중요하죠. 다음 설명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건 이제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는 거죠. 우리 상법은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마주치는 뭐 삼성전자 주식 사고, 뭐 주식 많이 사죠. 대기업들 거 주식 사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주권 상장법인, 상장회사들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법을 기초로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따로 되어 있죠. 이것도 조문수가 엄청 많고 내용 엄청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회계사들, 세무사들, 특히 회계사들이 이제 많이 공부하는 이제 저기 파트고, 이제 법무사 쪽은 이런 거는 좀, 이 법은 볼 일이 많이 없죠. 이런 법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아마 이런 것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거는 등기사항이다. 뭐 등기사항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이 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이걸 줄여가지고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볼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답이 아니겠거니 하면 됩니다. 법무사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법이 아니니까 그냥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뭐 이런 증권이 있나 보다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줄여가지고 자본시장법, 이 시행령, 법도 아니고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에 보면은 전환형 조건부 발행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의 다음 규정을 해라. 그 다음에 또 뭐 조문 쭉 내려와 보면은 등기하여야 된다. 주권 상장 법인이 전환형 조건부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요구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 등기하라. 그래서 전환사채 이런 거 발행하면 등기하죠. 그런 식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그 이익 참가부 사채 이런 거 이제 사채, 특수한 사채 발행하면은 그 등기 사항이죠. 그런 식으로 이런 조건부,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이것도 등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등기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뭐 이 법까지 다 공부를 하고 시행령까지 이 자본시장법을 다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이런 것도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답이 아니겠거니 하면 돼요. 센스 있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답인데,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이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이 내용은 상법에 있죠. 상법 478조에 보면은 채권은 사채 전액이 납입돼 완료되는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죠. 네. 이 앞에 부분은 맞는 내용이고, 여기 앞에 부분은 맞는데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 주식은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상법에 조문이 있는데 사채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만원 이상? 뭐 이런 규정은 없죠. 그래서 요 뒷부분이 틀렸네요. 네. 뭐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었어요. 네. 2번이 틀렸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을 거쳐 하니,
온라인상 발급받은 전화 청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예, 요즘 이제 다 전자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 뭐 선례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 쉬운 데서 답을 골라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막 뭐 또 듣도 보다 못한 걸로 막 이상한 선례들 막 그런 걸로 채워 넣겠죠.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네. 3번은 상업선례 2007년도 선례였고 네. 발급번호에 의해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상 발급반을 첨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교재 그 공부하면서 아마 기본서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기본서에 있을 거고 그냥 한 번씩 스쳐 읽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상업등기 규칙 136조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참고로 그냥 이렇게 해서 내용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 비분리형, 이게 분리형이 있고 비분리형이 있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 그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느냐 분리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분리 가능한 분리형, 분리가 안 되는 비분리형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사채가 전부 상환 또는 전부 매입이 소각되면 비분리형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면은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권리가 없죠. 전부 상환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사채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등기를 말소해야죠. 처음에 사채 만들 때도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익참가부 사채, 그다음 아까 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사항인데 만약 이게 이제 말소가 되었다, 전부 매입 소각되었거나 전부 상환되었거나 그럼 말소되었으면 이렇게 없어졌으면 사채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등기 말소해야죠. 이렇게 해서 말소를 하는데 비분리형이기 때문에 그냥 말소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증명하는 서면을 당연히 첨부해가지고 말소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게 만약에 분리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분리형의 경우에는 이 신주 인수권이 따로 존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신주 인수권이 따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이거를 저기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첨부 서면을 첨부하는 건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 이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비분리형과 분리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비분리형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전부 상환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증명서 첨부해가지고 깔끔하게 말소하면 그만이고 분리형의 경우에는 무조건 말소할 게 아니고 신주 인수권이 그대로 존속하는지 이 신주 인수권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가능해서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함부로 말소하면 안 된다. 신주 인수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4번은 어쨌든 비분리형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 요런 거를 이제 분리형으로 바꾸고 이거를 이제 분리형으로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내고 요거는 이제 이런 금액은 빼가지고 여기도 맞는 지문으로 바꾸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죠. 네. 다행히 그래도 쉬운 데서 답은 찾을 수 있게끔 사채는 금액 제한 없습니다. 이런 거는 주식이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그 상법에 있죠. 네. 100원 미만으로는 할 수 없게끔 최소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의 그 1주당 금액은 균일하도록 금액이 다르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두 가지 그 제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 5번 신주인수권부 사채 총액의 변경 등기 신청서에 사채 상환 완료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선례가 있죠. 상업 선례가 있고 사채 상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채 인수 계약서 등 이 사본을 이걸 첨부하는 건 맞는데 그 사채권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여기에다 계약서에다가 그래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플러스 인감을 날인하거나 아니면 인감 증명서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맞는 선례였습니다. 네. 이런 것도 뭐 공부를 안 했으면 뭐 어렵죠. 네, 모르면 어려울 수 있죠. 41번 등기 의무 혜택과 관련하여 과태상 통지와 과태료 사건의 재판에 관한 과태료 사건의 재판? 네, 비송사건 절차법이죠. 상업등기법 15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나오죠. 네,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쵸. 1번 본점 수재지와 지점 수재지에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따로따로 해야죠.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는 것이고 그 등기 혜택에 따른 과태료도 다 따로따로 나간다. 그래서 본점에 해야 될 거와 지점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얘는 했는데 얘는 안 했다. 그럼 얘만 나가고 얘는 했는데 얘는 안 했다. 그럼 얘만 과태료 나가고 다 따로 국밥입니다. 네. 1번 2009년도 판례 이렇게 해서 변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다만 기간은 다르죠. 본점 수재지는 2주, 지점은 3주, 2주, 3주 이거는 다 수험생이면 다 외웠을 내용이고 또 상법 내용이 그죠. 이 본점 소재지와 이렇게 할 때는 각각 부과된다. 이렇게 해서 판례 내용 그대로 판결 요지 그대로 1번 질문에 들어왔네요. 맞는 내용이고 2번 과태료 사건에 관할 법원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의 처할자인 회사 주소지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그 대표자
회사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납부해야 되니까 그 회사 대표